안녕하십니까. 행복 전문 강사 김홍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말을 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돌아보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절간에 가서도 말만 잘하면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워싱턴과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신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 단 하나만 선택하라 하신다면 나는 스피치 능력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도 잘 없고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번 기회에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업체, 관공서, 학교 이런 데서 지금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과정만 12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인기 강사로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스피치 과정을 하면서 모아놓은 노하우 2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모든 노하우를 오늘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실생활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고 맞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할까요? 경청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경청을 하면 안 됩니다. 경청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청을 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청하라고 배웠습니다. 경청도 적극적인 경청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또 마음까지 들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잘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말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와도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버벅거리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자기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이 더욱더 말을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경청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경청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내가 말을 잘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편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요, 편하니까 사람은 자꾸 편해지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점 더 말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편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내 의사가 먹히고 또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내 말에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이 정도라도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괜찮지 하는 정도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남이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다음에 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해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점 말하는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말이 많거나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보통은 다 남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보여도 말을 치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중간에 말을 끊고 막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자꾸 내가 말을 해봐야지 말하는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인품이 뛰어나다 또는 배려심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좋다고 그걸 하고 있으면 평생 말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툴툴툴 털어버리고 나도 이제 말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청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제가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말을 쉽게 좀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럽니다. 나는 그래도 잘 들어줘야지 이런 그 마음에 빠지지 말고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꾸 자기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말을 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다를 잘 떠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보통 여자분들은 수다를 잘 떨지만 남자분들은 수다를 잘 못 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 침묵은 금이다. 또는 남아이런 중천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말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 못하죠. 이걸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수다를 잘 떠는 사람들을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아주 중요한 것처럼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거구나. 수다를 잘 떠는 방법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것처럼 길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수다를 떠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말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그걸 길게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1시간 이상 줄줄줄줄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늘 똑같은 일상이고 반복되는 일상이고 별 것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좀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고 또 그것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돌아와서는 또 다음에 무슨 일을 했고 또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그 옷을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또 어디에 갔었고 또 가는 데는 어떻게 갔고 차를 타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 자가용을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 본 것 또는 여행을 갔다 온 것 또 누구를 만난 것 또 무엇을 먹은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상에 있었던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적어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내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내한테 기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기네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 틈조차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내가 말을 좀 잘 못해도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끼리는 커피숍이나 카페나 앉아있으면 서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좀 해주기를 상당히 바라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면 좀 답답하고 깝깝하게 느껴지죠. 이럴 때 누군가가 말을 꺼내면 아주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아주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지금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내 입장을, 또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자꾸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사진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의 말수가 없어요. 이분은 꼭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답답할 정도죠.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맞장구도 잘 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웬만해서 말 안 하는데 이분하고 만나면 말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막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밥을 사주가면서 자주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자주 만날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내가 이야기를 자꾸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자꾸 꺼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조금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자꾸 내가 말을 먼저 꺼내가지고 하고요. 남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막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해야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별것 아닌 이야기,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실력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기 인생을 아주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전문 강사 김홍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